이제 한 수능이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며칠 안 남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공부가 더 안 되실 거예요. 4에서 5등급, 평균 한 4.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 수도권 대학이 점점 멀어지는 게 솔직히 좀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할 텐데 제가 오늘 10일 동안 역전 가능한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물론 모든 대학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4개 대학은 한국사 딱 한 과목으로도 10일 안에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사를 한번 봐야겠죠. 한국사는 근현대사 비중이, 출제 비중이 한 70에서 80%입니다. 거기다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도 한국사 1등급하고 2등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면은 1등급이 28%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의 44% 이상이 2등급이 나오죠.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한다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며칠 전에 한국사를 한번 풀어봤더니 44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도 한 강의 10시간 듣든지 요약분 한 5회독을 해보시든지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 10일만 풀어보시면요 1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을 테니까요 한국사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한 바로 역전 가능한 대학 4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학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단순히 수도권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서울의 마지막 라인 3, 6대입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과목 구분이 없이 40, 30, 20, 10%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탐구 한 과목과 한국사 한 과목을 잘 봤다. 한국사로 대체를 하나 딱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40%를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결국 한국사가 절반이니까 20% 영향이죠. 그냥 사탐 하나 중에 2등급 맞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 뭐 7등급 맞고 한국사 1등급 맞으면 1.5등급이 되면서 이게 대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무지막지한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 기준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등급 맞으면 반영주가 90%입니다. 100분이 98로 계산돼요. 2등급 맞으면 95입니다. 여기 쉽지 않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한 건 좀 뻥 아니야? 이럴까봐 제가 작년에 입시 상담했던 학생의 실제 합격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학생 점수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등급 보겠습니다. 54273. 이게 뭐 건질 게 없죠, 지금. 근데 한국사가 1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36대 환산점을 해보면요. 무려 867점. 1000점 만점입니다. 엄청난 점수가 튀어나오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작년에 학생이었잖아요. 이 학생이 이과 대부분의 과를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미적을 봤기 때문에 이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겠죠? 문과는 거의 다 됩니다. 물론 간호학과 같은 데는 안 되겠죠? 거의 모든 학과에서 끄트머리지만 합격 가능해요. 참고로 이 학생이 맨 마지막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과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밑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하나를 완전히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한국사를 맞추는 전략을 이미 알고 있던 친구에게 되게 썼죠. 그래서 36대 합격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한대라는 대학입니다. 요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역시 100분위를 활용하는데요. 신한대가 참 한국사 반영하는 게 특이해요. 일반 전형 1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일반 전형 1이요. 국어 또는 수학에서 50% 그리고 그 외의 과목 뭐 영어를 써도 되고 한국사를 써도 되고 탐구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탐구는 최우수 한 과목을 쓰는데 이게 한국사로 대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솔직히 영어 1등급 맞는 게 쉬워요? 한국사 1등급 맞는 게 쉬워요? 당연히 한국사 1등급 맞는 게 쉽죠. 그럼 한국사를 1등급 맞으면 영어 대체 써버리면 돼요. 2개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일반 전형 2는요 3개를 반영하는데 이게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 과목 구분이 있었는데 요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냐, 최우수 영역이 50%, 그리고 두 번째 우수 영역이 30%, 세 번째 우수 영역이 20%입니다. 그러면 한국사를 1등급 찍고 나머지 2, 3등급 찍으면 한국사가 50%가 반영이 돼요. 무지막지하게 반영되는 거죠. 1등급 50%짜리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사 등급별 반영 점수는 1등급이 100, 2등급이 96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한대 실제 합격자를 사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잘 봤고 한국사는 잘 봤지만 나머지 건질 게 없어요.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 작년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요 925점입니다. 거의 전학과 다 붙어요. 당연히 이 친구도 붙은 친구입니다. 이과 붙었습니다. 7개 학과 중에서 3개과 832점이랑 환산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2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엔 2023학년도에서 국어나 수학 중 한 개가 필수로 40%였고
그 다음에 한국사나 영어 중에서 하나를 30% 넣고 나머지를 넣는 거였지만 지금 24학년도 그 구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왜? 한국사를 다 잘 받으니까. 하지만 대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를 잘 보는 친구들에게 정말 유리한 전형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학생들이 모릅니다. 왜? 정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고 막 수시를 써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진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진대학교는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국영수 중에서 한 개 과목이 60%, 탐구 과목 중에서 또는 한국사 중에서 한 개 과목을 40%를 반영합니다. 총 두 개 영역인데요. 자, 한국사랑 영어랑 똑같이 반영하는데요. 1등급은 100분이 90, 그 다음에 2등급 100분이 85입니다. 여러분들 그 100분이 90 맞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이 90 맞은 학생들 다른 과목에서 맞으면요, 대진대 안 써요. 그러면은 한국사, 영어로 승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 합격자 점수 갖고 왔는데 이거 놀라지 마세요. 진짜 사례입니다. 화작 100분이 1이 나올 수가 있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통 100분이 16입니다. 7등급이죠. 이 친구가 영어는 잘했어요. 영어 2등급입니다. 그럼 이 친구 왜 그렇게 나냐? 이건 제가 지금 이 친구를 위해서 약간 변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시를 하려는 친구 아니었어요. 두 과목만 맞춰갖고 등급제 한번 어떻게든 맞추자. 그거였는데 사탐에서 빵꾸가 납니다. 예, 그래갖고 원하는 대로 못 가게 됐어요. 두 과목 2합 6자리를 맞췄는데 2합 5자리를 못 맞춰갖고 원래 그 정도 돼야지만 붙은 거였는데 2합 6에서 예비만 받고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쓴 케이스입니다. 참 이제 푸념하고 완전히 한탄하고 있었는데 절망에 빠져 있었죠. 갈 대학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대진대 환산점으로 계산하면 무려 1000점 만점에 870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작년 결과표를 보게 되면요, 간호학과 이외에는 모든 학과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친구 그래갖고 붙었어요. 당연히 수월하게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사하고 영어를 잘 건지면 대진대 합격 확률은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학은요 평택대입니다. 자, 평택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예 100분위 자체를 반영을 안 해요. 그냥 등급으로 반영을 한 다음에 점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되게 웃게 난다고 805, 820, 775 딱딱 떨어져 나와요. 자, 그럼 반영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한 개 영역은 35%,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35%, 세 번째 영역은 30%입니다. 잘 본 순서로 반영해요. 역시 이거 뭐 국영수를 뭐 넣어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3개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탐구 대신에 한국사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한국사 반영하겠죠. 한국사 1등급 맞아버릴 테니까요. 자, 그렇게 돼서 계산하면요 점수표가 지금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거든요. 1등급은 350점, 그 다음에 2등급은 315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역은 1등급은 300점, 그 다음에 2등급은 270점으로 계산합니다. 참 아쉽게도 제가 평택대는 작년에 정시상담을 하질 않았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비슷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점수로 실제가 아니라 예상 합격자 점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등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화작이 4등급, 미적이 6등급, 영어가 4등급, 생원 7등급, 지원 3등급, 한국사 1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 화작과 영어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탐구는 들어가지 않고 한국사가 들어가죠. 근데 한국사 하나가 상위 한 과목이 되면서 350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평택대의 환산점은 무려 805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문계 전 학과 다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계 절반 정도 합격합니다. 물론 이게 막 여유롭게 붙지는 않아요. 좀 빡빡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인문계는 800이 안 가요. 700대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애매하게 4, 5, 6등급 맞으면 어차피 이 대학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쓰는 전략은 뭐냐? 특정 과목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땐 한국사는 이 4개의 대학에서 엄청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매년 정시 상담 할 때마다 이 점수 환산식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은 이 과목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정시 상담하는 시점에서 이미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프리클래스 입시형 구간의 첫 영상은 한국사로 역전 가능한 대학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정시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입시 정보에 관심이 없어요. 많이 모릅니다. 왜 찾아보진 않고요. 그냥 보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건진 겁니다. 이게 마지막 10일 동안에 절대평가의 과목인 한국사와 영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절대평가 과목 영어와 한국사를 위주로 수능 준비를 해서 마지막 역전극, 진짜 대역전극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앞으로도 입시에 관련된 꿀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프리클래스 입시연구반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